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폴리파크입니다. 저는 이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 시작은 김혜경 여사의 인터뷰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김혜경 지금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카폰이라고 벽돌 같은 폰이 있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솔직히 젊어 보이지 않고 엄청 나이 들어 보였고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본인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카폰이 포인트고요.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너무 솔직해서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 차를 몰고 와서는 서해안으로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그 미소가 소년 같았어요. 그때 반한 것 같아요. 그 미소가 제게 첫인상으로 남았고 이후 매일 같이 만났죠. 카폰, 차. 그리고 이 당시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 그 당시에 89년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카폰이 아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회장님 폰 일명. 차 안에서 이제 통화하는 그거죠. 이 모토로라 거가 거의 그거 말고 기종이 딴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차에서 안테나 쭉 뽑아가지고 이 카폰은 회장님들 아니면 형님들이 쓰던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돈이 없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법연수원 나온 다음에 돈을 그렇게 빨리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 김혜경 배우자가 정확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네. 당시 카폰이라고 벽돌 같은 폰이 있었어요. 네. 카폰이 있는 그 차로 서해안으로 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는 점은 뭐냐면 아니 자동차하고 핸드폰이 돈 벌어서 샀냐?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매일 얘기하시잖아요. 네. 뭐 가난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성공 스토리를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표적인 그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어려웠었어야 이게 타임라인상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카폰이랑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보통 이렇게 변호사가 초반에 어린 변호사잖아요. 네. 그 제일 어리다라는 게 재판은 잘할 수 있어요. 논리는 잘 세울 수 있지만 영업이 안 됩니다. 영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사무장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그 사무장님이 요새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사무장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네. 없죠. 김인섭. 네. 김인섭 이분은 요번에 이제 며칠 전에 기사 난 건 네. 김인섭 이분이 감옥을 가요. 그 우수 저주조라고 우리 비 올 때 이렇게 넘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 시설에 네. 뇌물을 2억을 받죠. 네. 그게 걸려서 감옥에 가시는데 그때 이분의 동생이 성남에서 5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세요. 그렇죠. 김인섭은 감옥에 갔지만 김인섭의 지분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자리를 계속 챙기느냐, 뭐 돈을 계속 챙겨주느냐 이런 걸로 이 측근에 이걸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금 말한 두 분은 계속 챙김을 받았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제 백현동 그 아파트 얘기 나올 때도 그것도 깡패를 동원해서 70억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김인섭이 깡패를 몰고 와서 70억을 요구했다 이런 나온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이재명과 김인섭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냐? 이거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김인섭 사무장이 영업을 해서 가져온 사건들, 네. 이재명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사건들 어떤 성격의 사건들이었는지 한번 다 뒤져봐야 다 된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권 변호사다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셀프 포장하기 전에 네. 어떤 사건을 맡았고 이거를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꼼꼼히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카폰 달린 자동차를 사게 되는 그게 벌어서 했겠죠. 아니 돈이 있어야 사죠. 그렇죠. 벌어서 했을 텐데 초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길래 카폰을 사냐. 이렇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었냐. 김인섭과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캐물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항상 하지만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이 네. 영업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태에서 변호사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와중에서 그 사무실에 사실상의 사무장 역할을 했었던 네. 형님의 역할이 컸었던 건데 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빼먹고 줄었고 이런 이재명 변호사의
그 영업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김인섭에게서 보이게 된다면, 그리고 김인섭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 시절의 초창기 모습에 대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봐야 돼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났느냐, 중간에 뭐 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네. 각종 인터뷰에서 성남에 기층 민중들이 있어요. 아, 기층 민중들이 있어서 자기가 성남을 선택했다. 그래서 거기서 개업을 했고, 그래서 성남에서 내가 변호사를 첫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층 민중 대변의 변호에서 갚은 못 삽니다. 기본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었다. 그거를 불굴의 의지로 본인이 극복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돈이 없었다. 그리고 기층 민중을 변호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남에 갔다. 성남에 갔다. 여기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야기 때 내뱉었던 워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카폰하고 차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된다. 이건 물음표예요. 이 모든 게 딱 들어맞는 거에 키워드가 있어요. 성남에는 기층 민중도 있고 깡패도 있고 네.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칼잡이였던 조카도 있고 그걸 변호했던 이재명도 있고 그리고 동명이인이지만 이준석도 있고 네. 불법 도박도 있고 김건희 대표 뭐 학위 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좋다. 그러면 본인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가 네.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제가 뭐 변호사고 그러면 사건 기록 막 열람을 하겠는데 그런 거는 훨씬 더 잘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게 이거 보고 김혜경 배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안 찍고 갈 수가 없네 라는 상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본 겁니다.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소개팅한 게 89년 8월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